인터뷰할 분은 한옥체험마을에서 작업을 하시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35호 박홍찬 선생님입니다. 그럼 지금 출발하실까요? 라떼TV 작가탐방 챌린지 다음 작가 받아주세요. 고종문 작가님 잘 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주먹이 잘해요?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35 조각장 곽홍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국가무형문화재 35 조각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. 조각장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속 조각을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조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골상감이라는 게 파서 집어넣는 골상감 기법이 있고, 하나는 쪼아서 하는 쪼이질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두 가지 기법을 옛날 유물이나 그런 걸 재현하는 작업을 하는 분을 이런 작업 과정, 이런 거 갖다 이제 조각장이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주로 지금 이 작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추사 선생님의 작품을 하고 있고, 주로 재현, 우리 그 국보나 보물 이제 그런 부분을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그 가장 명필인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체인데요. 이 추사 선생이 그 말년에 저 제주도 유배를 갔을 때 마지막 이 추사체를 완성하게 되죠. 그 중에서도 이 저 뭐 추사 선생하고 가까이 계셨던, 친하게 계셨던 초이 선사라고, 그분하고 인연관계가 돼서 그 지금은 이 글씨체는 남아 있진 않아요. 근데 이 탁본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를 그대로 상감 기법으로, 우리 금속 상감 기법으로 지금 재현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심는 작업을 하는데,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들어가는 작업이죠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기다 은을 정교하게 글씨 하나하나도 전부 다 정교하게 심어야 되는 작업입니다.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,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,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좀 작업 기간이 필요해서 나중에 은을 다 심게 되면은, 그때 이제 이 부분을, 윗부분을 갈아내면은 이 글씨체가 그대로 드러나고, 세월이 오래 지나도 반영구적으로 이 추사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. 근데 종이에 쓰여진 글씨는 지천년이라 해서 1000년을 갖다 못 간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거의 반영구적. 그 추사 선생의 글씨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자연스럽게 이제 집안에서,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제 가업이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제 해서 부친한테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된 거죠. 집안의 가업. 예전에 그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, 그때 부천에 이제 무형문화유산 엑스포가 있었어요. 그런 일환에서 이제 무형문화재 전체, 우리나라 국가문화재나 시도문화재 전체 무형문화재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제 여기서 들어오게 됐죠.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작품을 만들면은 이제 외국에 내보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전시를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작품을 갖다 그런데 이제 전시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. 이 작품은
이제 재작년에부터 작년까지 한 1년 2개월 걸려서 이제 만든 작품이죠. 그래서 이거는 금은 입사도 지장보살도입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원래는 이제 그 탱화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 우리 고려불화가 일본에 소장돼 있는 게 안타깝게 생각돼서 이제 그 일본 고려불화를 그대로 금속 기법으로 재현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제작 기간은 거의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돼 있고, 그다음에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여기 저 황금색으로 보이는 부분 금이고 나머지는 은이고 동판에다가 이제 작업을 했죠. 그래서 지장보살도를 갖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거죠, 굉장히. 그래서 금속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, 표현하기가. 네, 그런 점으로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거죠, 아주. 네. 여기 보시는 작품은 두 작품인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별자리 천문도를 얘기하죠. 그래서 이 천문도는 원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석각 천문도로 태조 시대 그때 이제 처음에 태조 시대에 처음에 돼 있는 건데, 그때 그것을 석각에 돼 있는 것을 지금의 금속 기법으로 해서 걸린 기간은 2년 정도 작업을 해서 입사 기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고구려 시대에 그 당시에 지금 집안에 가면은 거기에 무덤, 고구려 무덤에 보면 천장에 보면은 전부 다 별자리로 돼 있대요. 그것을 갖다 재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하늘을 상징하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땅에 관한 윤도 작업을 같이 쌍으로 하게 됐는데, 그래서 이 작업은 글자가 5,500자 정도 들어가는데 입사 기법으로 한 거죠. 그래서 이것도 한 2년 정도 작업이 걸려서 두 가지 하는데 4년 정도 작업이 걸렸죠. 이는 카레 형태인데 칠지도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요새 보면 그 역사 왜곡이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칼날은 사실은 일본의 지금 일본의 오사카 나라 지방에 있는 덴리시에 있는 신궁에 지금 있는 작품인데요. 칠지도라, 가지가 7개에 달린 칠지도라 그러는데 특징은 여기에 보면 글씨에 금상감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금을 가늘게 뽑아서 파서 강제로 심어서 이게 글씨를 넣은 건데, 중요한 거는 이 안에 황금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건 불변색이기 때문에 칼날은 세월이 1600년이 지나도 삭아버리지만은 이 황금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금속공예 기법의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이 금속공예 기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왜곡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. 그래서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. 지금 이제 우리는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시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전시를 보여드리는 거죠. 그래서 그 행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국가문화재 행사가 있어요. 그걸 준비하고,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교육적인 부분, 이런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우리 문화를 잘 모르니까, 이런 문화의 속성을 잘 모르니까, 그래서 우리 문화의 원형,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 문화의 원형을 잘 아는 세대들한테 알려줘야 되고, 우리 문화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잖아요. 요즘에 우리나라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문화전쟁이잖아요. 그럴 때 우리 문화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것을 후세대들한테 알리고 보여줘야 돼요. 근데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죠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다음 작가님 받아주세요. 온라인 채널 라떼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